신세롬 기자의 금융 엑스파일. 네. 오, 이름이 마음에 멋집니다. 드시나요? 엑스파일. 이 엑스파일에 담긴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일단 내일 이제 금통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체로, 동결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좀 압도적으로 우세하던데, 네. 지난번에 유럽중앙은행이 네, 내렸거든요. 깜짝 인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좀 변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변수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게 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즉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대내의 환경이 이 통화 정책을 바꿀 만큼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한은의 입장입니다.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전망입니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MTN 자문가가 있는데 자문단들이 이달뿐 아니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금리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TN 자문단 7인의 답변을 잠시 살펴보면요. 자문단 모두 동결 기조를 예상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금리 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기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때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3분기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어서 이 완만한 성장세가 한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지난달 금통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현행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 부분의 성장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성장 모멘텀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좀 ECB 얘기를 잠깐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ECB가 좀 아까 뭐 우리 신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깜짝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봤는데 좀 그걸 한번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6개월 만에 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기존의 0.5%에서 0.25%로 0.25%포인트를 인하한 건데요. 거의 제로금리군요, 여기도.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얘기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저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뜻밖이지만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건데요. 네. 이 물가관리 목표치를 유럽 내에서 살펴보면 2%가 목표치였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0.7%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게 또 골치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ECB가 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또 이 환율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상황이 조금 비슷한데요. 환율이나 물가 상승률이 지금 0%대를 기록하고 있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로존과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유럽도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컨센서스였던 이유는 독일의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럽의 자산 가격을 더 올려보겠다라는 의도가 뒤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징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변경 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매매 패턴 변화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낮지도 높지도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은 현재 통화 정책을 굳이 변화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 유럽과는 달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유럽과는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다른 나라들 또 어때요? 그 흐름을 좀 잠깐 봐야 또 내일 금통위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통화 정책은 각국이 비슷하게 네.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이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했지만 호주 중앙은행은 연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입니다.
지금 3개월째 호주에서는 금리가 동결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호주의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지만 주택 경기와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낮출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실제로 호주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8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렌 스티븐슨 총재의 말에 따르면 호주 달러화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와 경제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 호주는 자원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 금리 결정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근거를 들자면 최근에 국감이 있었죠. 한국은행 국감 때 김중수 총재가 한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질문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그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총재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하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선진국들의 기준금리는 저금리, 즉 0% 금리처럼 낮은 상황이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태국 같은 우리나라 정도는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3.0%를 넘는다. 즉 기준금리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낮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김 총재의 발언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번 달 기준금리도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지를 남겨놓겠다. 동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신세영 기자 딱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쏙도 들어오는데 시청자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지켜봐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실시간 집계가 되나요? 시청률을 몰고 다니는 우리 신세영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그 의견을 맞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시장에서 그동안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의견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원화 강세 때문입니다. 환율 문제인데요. 금리를 낮춘다면 이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즉 총수요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중심이 수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무게중심 역시 수출에 두어야 된다. 그렇다면 환율 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요즘 환율 보면 뭐 1,000원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환율의 하락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수출입 물가를 보면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와 이 수입 물가 둘 다 하락한 건데요. 이 수출 물가의 경우에는 그 하락 폭이 커서 지난 2008년 2월 이후, 즉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리 인하, 환율 문제가 환율 때문에, 환율 하락 때문에. 수출 물가도 낮아지고 기업의 채산성도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건데요. 이러한 그 환율 때문에 낮은 물가에 대한 이거에 더해서 낮은 물가도 이제 인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잠시 보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0.7%로 이 14년 만에 최저치. 매우 낮은데요. 두 달 연속 0%대입니다. 참 상당히 좀 이 물가가 안 오른다고 이렇게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가면 또 디플레 얘기 나오거든요, 또. 오늘도 보니까 뭐 글로벌 디플레 공포 이런 얘기 막 또 쓰더라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손성원 교수 이 양반 독특한 주장을 많이 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얘기 CG 통해서 잠시 보시면 이분의 얘기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영구화되며 원화가 추가 절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또 다른 얘기는 이제 한국 정부와 시장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대, 3.5에서 4%대로 보지만 실제로는 3% 안팎에 3%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부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영구화되면 네.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겠죠. 네. 원화가 계속 그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 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달러화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손성원 교수가 펴고 있군요. 하지만 이제 이게 당장 금통위에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분석은 되고 있는데 자, 내일 동결 전망 어느 정도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금통위 발표가 있기 전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127개 기관, 201명에게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번 예상에서는 98.4%가 동결을 전망했는데 이번 전망은 99.2%가 네, 그러니까 더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한은도 비슷한 경기 전망에 더해 미국의 대내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같은 시각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99.2%가 동결. 네. 요럴 때 그냥 깜짝 이나 깜짝이나. 그렇죠. 사실 뭐 유럽에서 한 게 바로 그런 효과인데요. 네. 유럽의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아직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신 기자, 네. 그러면요, 그 기준금리 변화는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것처럼 내년 하반기 정도를 내년 하반기. 예상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쯤이 되면 이 미국의 테이퍼링이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요. 아.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는 한국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금리를 변화시킬 것 같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이 사실상 금리 조정 시기를 콕 집어보는 거에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있다라는 점에서만 다들 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때문에 내년 5월 이후 정도 하반기, 3분기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뭐 자산 가격이 변하거나 환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당장 올리거나 내리거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즉,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환율 부분에서도 원화 절상에 대해선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환율 개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단순히 환율뿐만 아니라 이 뭐 채권이나 주식 가격, 뭐 부동산 영향을 워낙 많이 미치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양적 완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는 거는 언제냐, 이게 좀 이제 네.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무언가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스코어 1,073원. 이게 이제 1,060원 깨지고 그래서 뭐 내년에는 1,000원이 붕괴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해서 1,073원, 1,070원대를 좀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론 기자와 함께 내일 금통위 미리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99.9가 아니라 99.2% 네. 동결된다고 조사가 됐군요. 자, 신 기자와 함께 짤막하지만 또 알찬 또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